뮤지컬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할 때 달성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고전적 기준. 자, 여러분들 근데 고전적 기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말하시는 대로 내가 핵심 용어 파악해가지고 체크 다 해놨거든요. 근데 선생님 선택지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택지에 안 나오던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안 나와? 근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그 용어의 뜻을 풀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용어에 대체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통 철학적 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전통적 철학적 미학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우리가 방금 전에 동그라미를 한 고전적 기준이라 이거예요. 전통하고 고전하고 약간 의미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고전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은 아, 얘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냥 선택지를 읽으면 되는데 대체 용어랑 얘 간의 연결점을 잡아놓지 않으니까 얘에 대한 얘기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선생님 핵심을 파악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45페이지에 자, 오른쪽 상단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학년도 수능 23번 문제인데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선택지가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4번을 잠깐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고전적 기준에 따라 높이 평가할 수 있겠군. 고전적 기준에 따라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전통 철학적 미학이야, 체계 이론 미학이야? 전통 철학적 미학인가요? 그게 전통 철학적 미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걸 대체 용어로서 다른 말인 뭘로 얘기한 거야? 고전적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뭐 체계 이론 미학에는 없을까요? 체계 이론 미학에도 나와요. 이따가 선생님이 체계 이론 미학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볼게요. 뮤지컬, 이런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와도 소홀히 하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모두 다 훌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 자, 훌륭한 극본 거기다가 여러분들 줄을 긋는데 여러분들 극적 서사라는 말이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용어를 예전에 배웠을 때부터 잘 파악하고 있어야 사실 문장이라고 하는 건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사라는 말 자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건데 여러분이 서사라는 말은 앞으로 그냥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해줘도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내용에 가까워요? 형식에 가까워요? 스토리. 내용에 가깝죠? 그러니까 훌륭한 극본이 요구된다라고 한 거는 내용이 훌륭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슬래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돼요. 자, 노래 체크, 춤 체크, 음악 체크, 무용 체크.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 의상, 소품 등에 통해 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대 장치, 의상, 소품도 체크. 자, 그러면은 지금 체크한 것들은 내용에 해당해, 형식에 해당해? 네, 형식에 해당한 거죠.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할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릇, 도구, 즉 형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즉 내용과 형식 둘 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뮤지컬과 그 우리 전통 철학적 미학하고 연결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은 뭘 연결해줘? 뭘 연결해줄까? 당연히 체계 이론 미학을 연결을 해주겠죠. 자, 체계 이론 미학 읽어볼게요. 그런데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인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사례가 나왔어요. 예를 들겠다는 얘기니까 이거 설명문에 뭐가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예시예요. 예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예시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줌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이 예시가 새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했던 기억과 니은의 특징들을 이 예시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야 돼. 지문을 읽어가면서. 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 A.L. 웨버는 이 A.L. 웨버라는 사람이 뮤지컬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현대 뮤지컬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의 대표작 캐츠의 1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에 두었다. 자,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다양한 형식이라고 되어 있지, 형식.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용 전달에 있는 거래요? 있는 것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죠. 자, 근데 볼게.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 체크, 노래 체크,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춤과 노래는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뮤지컬 레뷰라고 하면서 작은 따옴표가 나왔는데, 자, 레뷰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그죠? 새로운 용어 레뷰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시고 뜻을 찾아볼게요. 바로 옆에 즉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레뷰는 뭐다? 버라이어티 쇼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쇼. 이걸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근데 여러분 거기 최근의 관점에 네모가 되어 있죠. 그래요? 그럼 이 최근의 관점을 일부러 네모 쳤다고 하면 이걸 문제에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일까? 안 사용하겠다는 얘기일까? 안 사용하면 여기에다가 이거 네모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고전적 기준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지? 전통 철학적 미하고 했지. 근데 이 최근의 관점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체계 이론적 미학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의 관점 운운하면 아, 체계 이론 미학에 대한 특징들하고 연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